안녕하세요. 저는 2020 합격생이고요. 총 시험은 3번 정도 봤고 3번 다 경기도를 봤어요. 경기도 위주가 좀 될 수 있지만 다른 쌤들한테 최대한 전화 많이 해서 정보 많이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는 한 최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시험 보느라 진짜 너무 수고하셨어요. 1년 동안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너무 수고하셨고 지금부터 쉴 시간 하나도 없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시간이 절대 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마음가짐의 차이가 합격을 선물해 준다라고 정말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합격생들을 들어보거나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 임용고시 공부하셨을 때, 그리고 합격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눠봤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떨어지면, 나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도 물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떨어지면 뭐, 어떻게 다시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진짜 더 못한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모두 다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공부해 보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우선은 이 지금 한 달 정도 있으면 1차 발표가 나고 또 3주 정도 있다가 2차 시험을 치잖아요. 그 한 달 동안을 뇌를 교사의 뇌로 개조를 한다라고 아예 마인드 세팅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그게 어떤 생각이라도 상관없어요. 음식을 보면 급식 생각을 하세요. 소리를 들으면 뭐 학교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그냥 자꾸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모두 다 학교, 학생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뭐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정말로 돼요. 그래서 합격생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모든 생각을 되게 면접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학교랑 관련 지어서 자기 사례를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면접에서도 유리하다 한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쉴 때도 유튜브를 보면서 쉬시는데 그냥 아무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요즘은 진짜 선생님들이 유튜브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타 과목 수업 실현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차 면접 팁 같은 거, 면접 팁 이런 거, 그리고 뭐 시책 정리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대신에 다른 유튜브 절대 보지 마시고 이 한 달 동안은 내가 놀 때도 유튜브를 보면서 노는데 교사 브이로그를 본다든지 교사들이 면접 팁을 주는 걸 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수업 실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 목소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모두들 입 모아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막 타고난 성격이 말을 조금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제스처가 작다든지 그런 선생님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면접에 더 맞고 수업 실현에 더 맞는 그런 목소리와 표정이니까 정말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하시는 걸 제일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어떻게 제가 수업 준비를 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한 4, 5주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5주가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정말 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1, 2주 동안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 3주 동안 수업 실현 한번 해보고 면접들 머리에 넣은 거 다시 실현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정말 놀 생각하지 마시고 놀아도 일주일에 하루 반나절 요렇게만 놀으시고 진짜 열심히 할 일이 많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초수생이나 임용고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바빠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뭘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업 실현이랑 뭐 면접, 그리고 수업 나눔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수업 실험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선 교과서를 공부하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성취 기준을 다 다운받아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교과서 중에서도 탐구가 있는 문제들이 임용고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탐구를 위주로 보는데 그냥 교과서를 펼쳐서 탐구가 뭐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책자에 보면은 여기 탐구 활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책에 있는 탐구들 말고 여기 있는 게 성취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꼭 배워야 하는 탐구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 활동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 성취 기준 해설이랑 교수 학습 방법, 유의사항 이런 걸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찰 계수는 다루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업 실현을 할 때 만약에 마찰 계수 이런 단어를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빗면의 기울기를 증가시켰을 때 빗면이 정지에 있다가 출발할 때 이때를 기준으로 마찰력의 크기를 정성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취 기준 해설 꼭 보시고 이 탐구 활동을 기준으로 이제 무엇을 공부할지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걸 다 외웠어요.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외웠거든요. 이게 글자 그대로 모든 걸 다 외워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너무 알찬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이 수업 목표 자체가 이 성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은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보면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다 외울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요소들도 외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하면은 학습 요소 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탐구 활동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이 탐구 활동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학습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해보기나 다른 탐구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학습 요소를 외우시고요. 그리고 탐구 활동들은 이 성취 기준이랑 이 교사 학습 방법 유의사항이랑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성취 기준 되게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몇 명 이상 하던 상관이지만 스터디원을 한 4명, 6명 정도 모였어요. 이게 중1과 하나, 중2과, 중3과, 통과랑 수는 조금 양이 적으니까 통과랑 수를 이렇게 모여고요. 물과 이렇게 하나씩 해서 각 스터디원들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탐구들을 선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살짝 모를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탐 파일을 저는 만들었어요. 이 탐 파일이 공부하는 대장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만들 수 있으니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를 저는 다 봤어요. 시중에 존재하는 모든 교과서에 있는 모든 실험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실험 주제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런 실험 주제, 이 실험 주제에 맞는 실험들을 교과서 만드는 데서 다 만들어놨을 거예요. 이 교과서랑 이 교과서는 극한 탐구에서 같은 실험을 하는데 이 교과서는 주제는 같은데 실험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뽑아내서 같은 탐구 활동이지만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고 저런 활동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모조리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존재하는 거 저는 어쨌든 다 봤어요. 너무 시간 모자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덜 봐도 되는데 어떤 자료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모든 탐구 활동들을 다 눈에 익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탐구 파일 할 때 준비물도 뭐가 나올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실험하면서 유의사항, 안전 유의사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실험할 때 어떤 실수를 하기 좋은지 그리고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유의사항도 외우면 더 좋고 그리고 오개념들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탐구와 관련되어 있는 오개념들 그리고 실험 결과를 포함한 이런 탐구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탐구 파일 모아놓은 그런 파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힘 단원에서는 이렇게 4개를 모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1번 실험 이렇게 나머지 교과서들은 이 1번 실험에 관련한 모든 실험이 모든 교과서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뭐 비상거 하나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빗면의 기울기도 모든 교과서가 다 똑같아서 하나만 넣었고요. 부력 측정하는 거는 2개의 교과서가 다른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금성 거 하나 넣고 두 번째 거, 천재 거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탐구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 여기 M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메인 탐구예요. 여기 서브 탐구는 좀 이따가 밑에 내려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메인 탐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금성 교과서에서는요. 이 부력 측정하는 거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여기 물 속에다가 비커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추를 여기다가 딱 담궈서 비커에 얼만큼 물이 넘쳤는지로 부력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어요. 금성에서는. 근데 천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물을 넣은 실린더에 추를 넣고 눈금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확인한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니까 준비물도 다르고 세팅도 다르고 그래서 탐구 파일을 2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요소들을 넣었냐 하면요. 우선은 이거 메인 탐구다 넣어주고 어떤 교과서이다 이것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 탐구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준비물 내가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 만큼 준비물도 알아야 되고요. 이 도입은 뭐냐면 시작부터 제가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력과 관련한 흥미유발 자료들이나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주제에서 부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물속에서 즐기는 아쿠아로빅이 왜 무릎 관절에 좋은 줄 아시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할머니들이 왜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을 많이 하시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입부까지 미리 정해 놓는 게 이 탐구 파일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실험할 때 유의사항도 꼭 적어 놓고 추가 이것보다 더 무거운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지도서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서를 구하셔서 옆에 적혀 있는 실험 유의사항, 그리고 지도할 때 유의사항, 그리고 안전 유의사항들까지 꼭 체크하셔서 여기 유의사항에 넣으셔서 탐구 파일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정리하기 해답을 여기 답을 적고 그리고 오개념 애들이 자주 생각하는 부력과 관련된 오개념도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이 탐구 파일을 보고 나머지는 다 입으로 말해보는 거죠. 도입 때는 어떤 걸 해보고 준비물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실험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었지 그리고 오개념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 그림 하나만 봐도 다 얘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서브 탐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시험 수업 실현하는 그 시험에서 메인 탐구만 나오지 않아요. 메인 탐구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탐구들도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교과서에는 되게 다양한 탐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메인 탐구를 비롯해서 해보기도 있고 가상실험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저는 모든 거를 다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보기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메인 탐구들을 기반으로 이 학습 요소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학습 요소 아까 외워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왜 외워야 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학습 요소라는 게 학생들한테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체를 보는 과정을 이제 학생들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메인 탐구 활동에는 없어. 근데 해보기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S, 여기 서브 탐구를 어떻게 선정했냐면 이 학습 요소와 관련된 해보기나 실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 탐구로 넣었어요. 그래서 메인 탐구들 기준으로 이렇게 서브 탐구들도 교과서에서 찾아가지고 넣어서 이제 탐구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탐구 파일 하나 만드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니까 스터디원 4명이서 4명 뭐 6명 정도가 이렇게
한 단원 하나씩을 맡아서 만들던지 아니면 중1, 중2 이런 식으로 맡아서 만들던지 만들면서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만들어 보고 남이 만들었는 것도 조금 수정하고 보면서 이렇게 탐구 활동 공부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교과서 분석의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 공부하는 방법은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는 이제 물리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알 수도 있는데요. 가장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들이 이 학년 수준에 맞는 정의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학습 요소에 중력이 있는데 우리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사실은 중력인데 교과서에는 중력을 그렇게 중1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거든요. 어떻게 나타냈냐 하면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중1들한테 우리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와 질량에 따라서 힘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학년 수준의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그런 정의들을 저는 여기다가 썼어요. 이 정의 파일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1 여러 가지 힘 단원에 나오는 이런 학습 요소들을 다 넣고 일단 학습 요소들을 다 넣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학습 요소들은 이렇게 줄 그어서 표시를 했고요. 학습 요소는 아니지만 학습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밑줄 없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 중력, 무게와 질량 이렇게 다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넣어놓은 거는 이제 탐구, 아까 그 메인 탐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정의들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면서 학습 요소들은 꼭 들어가게 학습 요소들을 학년 수준에 맞게 딱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런 것들은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넣어놓은 건 뭐냐 하면은요. 유의사항들 있잖아요. 정의를 제외한 유의사항들. 그래서 힘을 얘기를 할 때는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중학생 때까지는 이 힘의 3요소는 크게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지도서나 저기 성취 기준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강조할 만한 것들을 옆에다가 적어 놓아서 저는 이렇게 정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또 이런 거는 뭐냐면 과학사 얘기해 줄 것들 있는 그런 특별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힘은 처음에 누가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것들도 과학사 같은 거 수업할 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수업이 풍부해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다 옆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중력 얘기도 할 때 아까 성취 기준에 보면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도록 한다라는 성취 기준 해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가 꼭 적어놓고 또 수업 시간에 들 수 있는 예시들도 제가 다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얘들아 뭐 중력이 작용하는 거는 뭐가 있지?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대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대답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중력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 거기 있는 규희가 한번 대답해 볼까? 라고 하면 우리 규희가 손을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 중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예시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당황을 하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개념과 관련된 모든 예시들을 저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을 다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탐구 파일 보면서 정의 분석 보면서 그것들을 어쩔 수 없어요. 2차도 무조건 딸딸딸딸 누가 더 많이 외우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놓고 달달달달 외워서 수업 실현할 때는 엄청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뭘 물어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도 당황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그 자료를 봤을 때도 그 작년에는 그 빨대 부는 그런 실험이었거든요. 운동량 충격약 실험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하나도 안 떨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던 거고 어떻게 하면 되고 예시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싹 다 외워서 하나도 안 긴장되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목소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들이랑 학년 수준에 맞는 정의들 교과서 참고해서 적어서 파일 만들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리하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이거 다 만들어 놓으면 한 중1 거 한 페이지, 중2 거 한 페이지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두 페이지, 한 장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데 일단은 에너지를 쏟으신 다음에 나머지 외우는 거는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요목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깨달으시고 빨리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 이제 스터디랑 관련돼서 공부하는 방법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수업 실현 스터디 문제를 본인이 직접 출제를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를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변형할 수 있고 이런 눈이 많이 뜨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숙지해야 될 게 바로 과교론 내용입니다. 그 1차 공부하실 때 과교론 열심히 안 보셨던 분들은 지금 다시 1차 과교론으로 가셔서 그거부터 달달 외우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수업 모형들, 적어도 수업 모형 나오는 데는 정말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POE 모형을 사용해라. 뭐 순환학습 5E 모형을 사용해라. 이렇게 딱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게 완벽히 나한테 체화가 되어 있어야지 당황하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라도 딸딸 외우고 나서 이제 실현에 들어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서 그 수업 모형 부분은 특히 더 숙지해서 실현지를 만들어 보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모라생지에 다양한 몇 개년치가 복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되는구나. 이런 형식으로 바꾸면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2차 공부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진짜로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뭐 1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타고난 물리적 감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2차를 좋은 점수, 엄청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뇌를 한 달 동안은 완벽하게 교사의 뇌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리했던 탐구 파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탐구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터디원들끼리 문제를 직접 출제를 해서 수업 실현 스터디를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그거를 뽑아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 낼지 고민하다 보면 이게 만들다 말아졌네요. 만들다 말았네. 어쨌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안목이 조금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두 번째 하셔도 이게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많이 출제해 보시고 타인이 낸 문제도 이상하다고 하면 많이 고쳐 보시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데 각 시도별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해서 실현지 작성하고 정확한 시간으로 수업 실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업 실현하는 게 피곤하고 남들이 하는 거 많이 들어줘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스터디 여러 군데에서 할 때 보니까.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업 실현할 그 시도에 맞춰서 내가 감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10분이 됐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마쳐야 된다. 이런 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현지 작성도 40분 동안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20분만 하자.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항상 실전처럼 절대 시간 줄이지 마시고 꼭 정확한 시간으로 작성하시고 수업 실현해보세요. 알겠죠? 그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실현 스터디를 할 때 이제 지도안 작성 지역이 있고 지도안 안 작성하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작성하시는 지역이든 작성 안 하시는 지역이든 만능 지도안 틀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도안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내가 발표를 마음대로 이 시간을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업 실현을 하라라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도입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를 이렇게 왼쪽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도한 지역이면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습지를 하시면 좋겠죠. 학습 목표는 어떻게 적어야 한다. 학습 목표 연습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인사, 출결 확인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전시 학습 확인, 학습 목표 확인, 흥미 유발 확인은 도입을 내가 이제 수업 실현에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건 뭐냐면 저의 만능 틀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송희 선생님의 만점 틀 수업 구상지라고 만든 건데, 전시학습 확인할 때 나는 꼭 이런 걸 넣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게, 지난 시간에는 이런 걸 배웠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꼭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꼭 실생활이랑 연관해야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경기 교육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기도 교육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공부를 하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그 실연이나 면접 같은 것도.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경기도처럼 좀 딥하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일단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연관하고 그거를 꼭 실생활이랑 연계해야지 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전시 학습할 때는 내가 꼭 체크해야 되는 거는 하나야 라고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습 목표할 때는 단원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이번 단원에는 어떤 거를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엄청난 단원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한번 봅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뭐 이거는 경기도 교육에 관련된 거라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학습 목표 확인할 때도 이 한계는 내가 꼭 할 거다. 그리고 흥미 유발할 때는 내가 해야 될 게 2가지다라고 해서 여기 2가지 적어 놓은 거고요. 하나는 아이들한테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라고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줄 거다. 근데 이 세모는 뭐냐면요. 저 밑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세모는 뭐냐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잘하는 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돌발 상황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내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발표를 엉뚱하게 하는 친구를 제가 항상 설정을 했어요. 흥미 유발할 때. 그래서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그 독침을 쏘고 있는 그 원숭이였나? 그 원시인이 원숭이한테 독침을 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얘들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암살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엉뚱하게. 아니면 수준이 낮게 발표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는 암살자를 떠올렸구나. 굉장히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예요. 이렇게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학생도 창의성을 내가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내가 모두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려보시면 전개 부분에도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탐구 안내, 유의사항, 안전 유의사항. 이런 것 중에서도 제가 꼭 챙겨야 할 거 3개는 들고 가겠다. 무조건 탐구 안내를 할 때는 이 3개를 꼭 하겠다. 이런 만점 틀을 저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요 왼쪽 거는 이거 정답 맞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안내하고 탐구하고 토의하고 설명하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제가 이 PDF 파일도 올려드릴게요.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선생님들한테 맞는 이런 것들을 만능 틀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안 작성 팁이기도 하고 또 수업 실현 팁이기도 해요. 지도안 작성하시는 분들은 요거 왼쪽 거 무조건 외운 다음에 오른쪽에 어떤 거 들어가야 되는지 자기가 결정하고 정리해서 연습을 하면 되고, 수업 실현할 때도 이 한 표 자체가 내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교과서 탐구 활동들 내가 다 외웠잖아. 그러면 아무런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만능 틀 다 만들어져 있고 인풋하면 아웃풋이 그냥 자동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탐구 플러스 탐구 마이너스 이 세모 엉뚱한 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탐구 플러스 토익 플러스 이런 거 추가 플러스 이런 거 뭔지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쌤들이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빨리빨리 실현지 작성한 다음에 실현 조건 채운지 무조건 확인하고 제일 마지막에 점검해야 될 것들 적어놨어요. 그래서 실현 조건 채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 분배 어떻게 할 건지 정리 여기 형성평가에 3분 쓸 거야. 여기에 2분 쓸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무조건 흘러가진 않지만 적어도 5분 정도 안에는 이게 끝나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분배 꼭 해놓고 칠판 판서 계획도 작성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판서 계획을 저 탐구 파일에 같이 끼워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탐구 파일 작성하실 때 그 판서 칸도 만들으셔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지 어떤 단어를 꼭 적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더 좋은 탐구 파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판서가 수업 실현하는데 점수에 들어가진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판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가시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점수를 얻지 않더라도 판서 계획이 중요하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서울 지역 선생님들이 입 모아서 여러분 모두는 아니지만 제가 여쭤본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조건 마지막에 확인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만능 틀 얘기만 하고 다음에 면접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토의 플러스, 탐구 플러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능 틀은 정말 말 그대로 만능 틀이거든요. 그래서 토의 할 때 잘하는 학생이 무조건 있을 거고 토의 할 때 좀 부족한 학생들이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의를 일찍 끝낸 아이들한테 나는 어떤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토의 시간인데 자 여러분들 토의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저기서 막 선생님 저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지 를 미리 저는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흥미유발 설명이라는 걸 뭐냐 하면 우리 흥미유발 자료에서 이런 그림을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랑 이 흥미유발 자료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라고 새로운 과제를 주는 거죠. 그 토의 먼저 끝낸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더 해줄 거다. 그리고 토의가 늦게 끝나는 애들한테는 조금 닫힌 질문을 하고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닫힌 질문을 해줘야지라고 저는 이미 계획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탐구 빨리 끝나면 이번엔 중간값으로 실험을 한 번 더 해볼래? 혹은 옆에 다른 조 친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제 탐구 활동에서 팀티칭이 가능하게 아니면 멘토 멘티처럼 가능하게 또래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관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탐구를 하든 어떤 탐구를 하든 빨리 한 애들을 설정을 해서 우리 친구들은 빨리 했으니까 이걸 더 해보세요라는 발언을 무조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아이들을 신경 쓰고 있다. 학습의 속도가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다 보면 남을 때가 반드시 생기고 부족할 때가 반드시 생겨요. 그때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놨어요. 절대 당황하지 않도록.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다? 그럼 나는 다양한 피드백도 할 거고요. 동영상 보자고 할 거예요. 다시 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이랑 연관을 시켜볼 거고 아니면 이 한 문장 표현하기라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던 건데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한 문장으로 어떤 걸 배웠고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이 남을 때는 이렇게 하자. 혹시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까 정해놨어요. 학생 발표를 아까는 다 들었잖아요.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다 물었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학생 발표. 지연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탐구 플러스 마이너스 다 안 해야지. 플러스만 하나만 하던지 토의는 마이너스 하나만 하던지 해야겠어. 이렇게 시간 부족할 때도 무조건 다 세팅을 해놓고 추가 자료는 하나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수업 실현에 들어가면
다 대비가 됐잖아요. 그죠? 시간이 남을 때, 부족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말 해야 되는지 여기 위에서도 다 정해놨고, 공부는 탐구 자료로 다 해놨고, 그리고 정의는 교과서 분석해서 다 해놨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버튼 누르면 자료 보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창민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동화되게.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게 정말 여기서가 2차에서가 진짜 빛을 발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상황을 다 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놀지 마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할 때는 스터디원의 장점도 내 걸로 만들고 나의 장점은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이 녹화하고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스터디가 뭐 나중에 되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수업 시간 3개씩 해보고 이런 날도 생겨요. 그럼 그때는 하루에 하나 정도는 꼭 녹화를 하고 저는 나머지는 다 녹음을 했어요. 20분, 15분이었거든요. 경기도는. 그래서 녹음을 다 해서 길거리 돌아다닐 때 음악 절대 듣지 마시고 내 수업을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내 말 언어 습관들 남을 평가할 때는 되게 엄격하게 하게 되는데 내가 할 때는 잘 그런 걸 하는데 신경이 쓰여서 많이 내가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영상도 보고 녹음 많이 해서 들어보면 진짜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해서 많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듣도록 하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용에 대한 복습도 되고 탐구 활동에 대한 복습도 되고 내 수업에 대한 연습도 되고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못하니까 녹화는 나중에 좀 잘할 때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처음부터 계속 녹화하세요. 녹음하시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못하는지 깨닫고 나서 계속 더 연습을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스트레스 받아요. 2차 끝날 때 되잖아요. 그럼 거의 막 사람들이 영혼 없이 노량진에서 영혼 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든지 엄청 영혼을 쏟아서 꼭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끝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마지막 얘기를 하면 이 면접이랑 이제 다른 거는 이것보다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한숨 돌리시고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수업 실현 스터디 할 때 그 지도안 작성 이제 아까 문제 만드는 거 그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스터디원들이 다 만들어 오면 스터디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못 풀어보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타인이 하는 걸 이제 봐주고 그럴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을 다 실현을 해볼 시간은 없다면 지도안이라도 시간 맞춰서 경기도 40분이었나? 30분이었나? 그랬는데 그 시간 모조리 다 써서 절대 안 줄이고 항상 다 써서 모조리 다 작성을 해 보셔야 돼요. 모든 탐구 파일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해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맞냐라고 물으면 저는 여기 있는 이 파일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도 겹치는 거 없거든요. 이거 제가 스터디할 때 썼던 파일들인데 여기 있는 거 40분, 뭐 30분이었나 40분이었나 걸쳐서 모든 거 다 만들어봤어요. 모든 거 다 작성해봤어요. 그래서 판서계획도 다 작성해보고 위에 있는 저 지도안들도 다 짜봤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 하고 나면 진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실현을 내가 말을 해보고 이렇게 판서까지 해볼 시간은 없다면 꼭 뭐 지도안 작성이라도 시간 들여서 꼭 다 해보세요. 스터디원들이 가지고 오시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만큼 했어요. 이거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2번 정도 돌려서 했던 것 같아요. 다 시간 있거든요. 잠 줄이면 돼요. 안 놀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면접이랑 수업 나눔 얘기를 그러면 이제 잠깐 시작을 할 건데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올게요. 면접이랑 이제 수업 나눔 얘기를 좀 하면요. 이거를 왜 묶었냐 하면요. 사실 모든 게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이론론. 어떤 거냐면 아까 뇌를 교사의 뇌로 뭐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면접도 해결해주고 수업 나눔도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3번 시험 치는 동안 2번은 그냥 책 보고 공부를 했고 한 번은 이제 노량진에 있는 김에 한번 직강을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직강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돈 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찾을 자료 대신해서 찾아주는 정도? 그리고 스터디원 마련해주는 정도? 근데 스터디원은 사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고 학원에서도 구할 수 있고 뭐 다른 선생님들 구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해주는 것 치고 돈이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저는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지. 뭐 직강을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또 지금 또 노량진에 많이 터졌으니까 굳이 돈 내고 이렇게 불안해서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노량진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듣는데 난 안 들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랬어요. 작년에 왠지 들어야 합격할 것 같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됐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직강 굳이 듣지 않아도 스터디원들끼리 책 한 권,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꼭 유명한 거 아니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책에서 나오는 게 책에서는 기출 문제를 구한다, 연습 문제를 구한다 이 느낌이지 거기서 나오는 답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한 게 진짜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무 책을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정해서 얇은 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대규모 속 소규모 스터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말해볼 기회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터디원 6명인데 내가 한 번 말하고 5번 듣는 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스터디원을 6명이서 짰으면 시간과 진도는 협의를 해가지고 동시에 나가는 대신에 3-3 체제로 간다든지 한 명이 발표하고 2명이 이제 피드백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2-2-2 체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말해보는 경험이 중요하지 이렇게 6명 거를 다 듣고 막 그러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아까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발표하고 말하고 이제 맨날 똑같은 짝꿍이랑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6명을 이제 짜라고 하는 거 로테이션 해가지고 2 계속 바꿔가면서 하든지 3-3도 바꿔가면서 하든지 어쨌든 피드백도 다양하게 갖고 내가 말해볼 기회도 많이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무조건 무조건 녹음하세요. 들으면 진짜 가관이거든요. 계속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들을 때는 내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녹음해서 매시간 들어보고 그거를 들은 거를 내가 말하는 거를 녹화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말해 연습을 하면 좋아요. 내가 보고 한 거를 내가 이제 머릿속에 내가 뭘 말할지 이제 떠올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계속해게 준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진짜 많이 전해 주신 게 저도 그랬어요. 저 쉬는 시간에 유튜브 안 보거든요. 근데 가끔 유튜브 또 보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자료들, 그 2차 자료들, 면접 자료들, 그리고 면접 팁 이런 계속 그래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 세상에 임용고시 말고 다른 거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나중에 보고 그렇게 되면 너무 절박하면 그래서 내 세상에는 임용고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할 때는 여기도 교육청을 제가 여기도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하시면 되거든요. 제 학원 가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조승현 쌤 다녔거든요. 거기서 엄청나게 두꺼운 시트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볼 수도 없어. 근데 프린트를 한 30장을 막 엄청 두꺼운 거 30개를 막 주고 그 책도 엄청 두꺼워요. 그거를 찾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네 찾지 내가 찾아줄게. 돈 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책을 분석하거나 그런 걸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면 돼요. 어디 들어가시면 도교육청을 들어가셔서요. 교육청 소개, 정책 소개, 교육 정책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쭉쭉 다 있어요. 거기서 나눠주는 다 그냥 이거 뽑아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가지고 뽑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패드로 보거나 핸드폰으로 보면서 중요한 내용만 추리면 어떻게 추리냐는 경기도 교육청 말고 다른 이제 지역별로 따로 보는 교육청들은 이런 거 꼭 보시고요. 양양 같이 보는 거 뭐지? 평가원. 평가원은 그렇게 시책이 중요하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고 하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이나 이렇게 시도에서 따로 보는 데처럼. 그런 데는 이제 기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기본 계획에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되니까 어쨌든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서 이 교육 정책에 들어가서 꼭 한 번은 다운받아 보세요. 그래서 그거 어디 이런 거 제대로 못 찾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남들한테 받지 마세요. 스터디원들한테 나 그거 그냥 주면 안 돼?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 거는 본인이 챙겨서 자기가 똑똑하게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육청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책 들어가서 이런 거 다 다운받아서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그게 정말 막 사실 이거 다 페이지 모으면 1000페이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몇백 페이지 되는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목화했어요. 목차 짜기. 그래서 이게 막 줄글로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목차 짜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읽어보다가 배움 중심 수업 이게 내가 정의가 뭔지 완벽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아까 여기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딱히 이렇게 하나로 딱 나와 있을 거예요. 배움 중심 수업이 뭔지.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내가 이 정의가 뭔지 어떻게 이 파일은 그거 아니다. 어쨌든 이거는 목차 짜기 한 파일이고요. 밑에 내려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려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목차 아까 큰 거 보고 짠 거였고요. 여기서 내가 배움 중심 수업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이 밑줄 까맣게 진하게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이 배움 중심 수업의 정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게 안 보고 외워서 달달달달 말할 수 있게 면접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활성화 계획을 무조건 2가지, 3가지 왜냐면 면접에서 2가지, 3가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은 이것이 블라블라블라입니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 정의 얘기할 수 있고 활성화 방안이나 아니면 문제점 2개 정리하던지 뭐 이렇게 중요성, 활성화 방안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 딱 줄 긋고 그거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 만드시면 다른 면접책보다도 이게 훨씬 본인에게 더 소중한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그런 면접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시책은 분석을 하시고 이제 면접 연습하는 거는 그 얇은 책들, 기출 문제들 기준으로 먼저 평가원 것도 해보고 본인 지역 것도 해보면서 말 많이 하고 녹음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정리하는 게 베스트예요. 거기 나와 있는 자료들 분명 좋은 자료들 맞지만 나한테 딱 맞는 자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자료를 이렇게 만드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책들을 바탕으로 이 공부가 지금 이 2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막 시간 없어요 막 했잖아요. 지금 24페이지니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한 1, 2, 3주 안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1, 2, 3주 안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책들 정리한 걸 바탕으로 내 교육관을 정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내 교육관을 정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시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나는 어떤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드실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슬로건으로 딱 잡고 수업도 어떻게 할지 그 슬로건 하나를 바탕으로 수업은 어떻게, 면접은 어떻게 할지 그게 스토리가 쫙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한 제 교육관은 이거였어요. 경험하고 느끼고 표현하자. 그래서 이 슬로건 하나, 내 교육관 하나로 지금 비이상 사태로 애플 펜슬이 배터리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제 표시 없이 일단 할게요. 그래서 이 교육관을 바탕으로 이제 나의 교육 철학, 학생관, 교직관 이거 말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경험하고 느끼고 표현하자라고 했으니까 면접에서 당신의 교육 철학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학생이 경험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제 교육 철학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이게 확고하게 내 내면에 자리 잡았다면 면접 문제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생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은 경험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온전히 느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교직관을 물으면
나는 이렇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바로바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을 바탕으로 나만의 슬로건 그리고 교육관을 꼭 정하셔가지고 하는데 그 교육관을 정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수업 나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면접하는 쌤들한테 아니 다른 지역 합격한 쌤들이랑 친구들한테 야 이렇게 공부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 모든 지역 애들한테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수업 나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엄청 깊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이제 수업 나눔 이제 수업한 다음에 내 수업이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내 지역 거 아니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제가 PDF 파일 창민쌤이 올려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만능 틀, 아까 제가 만든 것처럼 만능 틀을 다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교육관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하나하나 내 옛날 생각, 내가 학생 때 느꼈던 경험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업 전에 어떤 수업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했으며? 라고 물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업을 그냥 막무가내로 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고 내가 그런 수업을 어떻게 실현하기 위해 이렇게 수업을 짰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수업도 짜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짰으니까 그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면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후만 여기 나와 있는데 프린트의 문제 보면은 다양한 거 많거든요. 그래서 꼭 경기도 지역 아니시라도 정말 꼭꼭꼭꼭 그거에 대해서 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보이시는 이 파일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 수업 철학이라는 게 여기 위에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죠? 이 수업 철학에 관해서 물었을 때 내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미리 모든 것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경험하는 게 어떤 걸까? 아, 단지 경험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수업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경험은 학생들이 독서를 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느끼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고 생각을 확장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자기의 교육 철학을 설정을 해두면 이게 면접할 때도 당연히 도움 되겠죠. 이런 거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업 의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이것도 다 이제 경느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느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 경험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걸로. 그리고 이런 고민이 진짜 면접에도 중요하고 수업에도 중요해요. 수업 전이나 수업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러면 저는 미리 이제 답변을 결정을 해놓은 거죠. 이제 면접에서 이런 걸 물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수업 나눔에서 이런 걸 물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어떤 게 어려웠냐 하면요.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 차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딱 봐도 면접 문제에서도 나올 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수업 중에 어떤 게 어려웠냐라고 하면 이게 똑같은 문제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었나? 그러면 배움의 속도 차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고 뭐가 어려웠냐라고 물으면 배움의 속도 차이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게 어려웠다라고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것까지 해결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용해서 내가 성장하겠다. 아니면 애들을 성찰지 이용해서 성장하게 하겠다. 아니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발전하겠다. 뭐 다양한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해결 방안들까지 미리 다 결정을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봐도 이런 거 면접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 나눔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파일에 대해서 뭐든지 다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거 다는 아니고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지? 경험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뭐냐 하면 내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뭐 동료 교사와 뭐 수업 중 깨달은 점 이런 거는 교사로서의 교사로서의 이제 시선에서 봐야 한다면 막 면접에서든 뭐 어디더라 집단 토의에서든 내 경험을 말해서 더 답변이 풍부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면접에서는 그럴 일이 많이 없겠다.
집단 토의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으세요. 그래서 내 경험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학생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 아니면 임용고시 공부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특별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바로바로 써먹고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답변들은 제 거, 남의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꼼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걸려도 상관없어요.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들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수업 나눔 질문지 나눠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이제 수업 철학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수업 철학을 잡아야지 면접을 잘 볼 수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많이 말해보고 그리고 녹화 많이 해보고 녹음 많이 해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페이지도 끝이 나가고요. 시간도 끝이 나가네요. 집단 토의 얘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집단 토의는 소스를 마련해야 말할 게 생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책 먼저 아까 분석하는 거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얘기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교육관, 교육 철학 이거 수업 나눔 질문지에 대해서 답변 다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교육관 설정하시고 그 후에 최대한 나의 경험을 꺼내어 보세요라고 한 게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답변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다 똑같은 말만 해요. 왜냐하면 시책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내가 빛이 나려면 밝은 목소리, 교사다운 태도, 그리고 나의 풍부한 경험을 녹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민주시민 교육이 나왔거든요. 그때를 대비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나의 경험들을 또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정교회장을 해봤어요.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적인 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민주시민 교육을 꼭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풍부한 답변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든 집단 토의든 이미 시책 이런 거는 다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쌓을 것들은 이제 나의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집단 토의 루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만능 틀처럼 심지어 어떤 것도 결정을 해야 되냐면 종이를 몇 번 접을 것인가. 왜냐면 이따만한 종이를 나눠주는데 내가 답변할 것도 적어야 되고 상대방이 말한 것도 적어야 되고 다음에 말할 것도 문제점도 적어야 되는데 이 널따란 종이를 어떻게 접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부터 감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적을 거다. 그럼 여기다가 1, 2, 3번들이 말하는 걸 적어야지 이런 나만의 종이 접기 루틴도 만드세요. 그리고 시책은 언제 쓰지? 그 다음에 시책 쓴 다음에 거기다 경험 입혀야겠다.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해야지 더 웃는 표정으로 해야지 이런 팁들 까먹는 것들 항상 저는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예쁜 목소리, 눈 웃음, 밝은 태도 이렇게 적어놓고 항상 이제 집단 토의를 하면서도 이제 종이를 계속 보니까 맑은 표정 아닐 때는 갑자기 그 글자를 보면서 나 맑은 표정 지어야지. 이렇게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집단 토의 루트를 만들고 집단 토의 팁은 별거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해보고 여러 학원에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랑도 해보시고 그리고 저 이거 집단 토의 학원에서도 하고 다른 학원에서도 하는 거 막 일회성으로 참여하고 돈 내고 참여하고 이런 거 많았거든요. 작년에는 그거는 최대한 많이 참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면접은 또 최대한 면접은 돈 낸 거 아까웠는데 이거는 정말 안 아깝고 다른 뭐 물화생지에서 구해보시던지 아니면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뭐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랑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기본적인 규칙을 꼭 준수하고 가셔야 돼요. 남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 제가 피해 당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누가 규칙을 안 지키고 오면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칙들은 뭐 봐야 되냐 하면은 당연히 그 시책 뽑은 거기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제발 보세요. 누가 카더라 이런 거는 절대 믿지 마시고요. 거기 공지사항에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 다 상관없고 잘 웃고 잘 듣기.
여유가 있어야지 잘 웃고 잘 들을 수 있어요.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연습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민쌤이 항상 연습만이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 1분을 초과해서 정말 딱 끝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